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미국 주가 보고 나서 다소 좀 흥분과 함께 향후 시장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 최고치 얘기를 할 겁니다. 정명수 부소장님하고는 저희가 뭐 꼭 미국 증시만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과 주식이 이제 동반 강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 의미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김희욱 전문위원과 함께 미국 경제 낙관론, 미국 증시 최고치 배경과 또 전문가들의 시각들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기록한 역사적인 날의 아침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는 이 방송을 하지 않고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한 이후로 처음 보는 다우지수 신고점을 봤는데요. 자, 오늘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어떨 것이냐. 이런 뭐 예스벗 화법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중간에 so what이 들어간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짜봤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신고점 경신은 물론 작은 일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의 반응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의 찬반 양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죠. 먼저 미국 증시 외신들의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반응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로이터 통신입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고점 부담을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미 증시 추가 가능성에 베팅한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 다우지수는 올 들어서만 9%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고침했다. 새 역사를 열었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 근거로는 오늘 주택지표와 ISM 서비스업 지수가 한마디로 이 펀더멘탈 근거가 있었다. 미 경제에 청신호로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건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퀘스터라고 하는 이런 악재가 있었지만 이거는 눌림목이 몇 차례 왔었을 뿐이고 오히려 투자자들은 번번이 이를 바이 온 딥, 저가 매수 찬스로 삼으면서 오늘 이 같은 결과를 거뒀다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장과 좀 친한 언론들은 조금 시니컬하게 보기도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보실까요? 지금 월가 이 플로 디렉터의 표정을 보고 계시는데요. 다우지수가 신고점 경신했다는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다우지수 신고점은 다분히 인위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통해서 확인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다는 설이 있는 자넷 옐렌 연준 부의장의 어제 강력한 양적 완화 지지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로 오른 것뿐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외신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찬반 양론이라고 그러는데 외신에서도 아주 건전한 경제적인 근거가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인위적인 유동성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네요. CNBC 보시죠. 일단 이 그림이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 표정입니다. 저는 사실 신고점을 구경은 한번 하더라도 조금 밀릴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뭐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다가 뭐 당한 듯한 하는 사이에 신고점까지 다우지수가 와버렸다 이런 느낌으로 썼고요. 여기 보면 파티가 이제 끝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파티라는 게 원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른 순간 이제는 피날레만 앞둔 거 아니겠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셨고요. 자 외신들하고 마찬가지로 월가 하우스들의 대표 전문가들도 미 증시 현주소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들어보실까요? 먼저 강세론자로 잘 알려진 비르니 어소시에이츠의 대표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야 깨닫게 됐다. 무엇을? 우리가 그동안 강세장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원래 기차는 출발했다, 버스는 떠났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기차가 후진을 할 일은 없고 기차를 놓친 사람은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올라타는 것을 권유한다. 왜냐하면 이 기차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기차다라는 시적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켓워치의 월스트리트 담당 리포터 의견인데요. 우리 예민수 앵커께서 잘 쓰시는 표현인데 원래 주식은 war of worry, 그러니까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넝쿨과 같아서 최근에 미 정부 지출 감소 우려 그리고 세율 인상 같은 이러한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오히려 이걸 타고 신고점까지 올라가고야 말았다. 시니컬한 어조인데요.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이전에 다우지수가 신고점을 썼던 것은 2007년 10월 11일로 이 이후에 17개월에 걸쳐서 54%가 무려 하락을 했다는 사례를 들면서 당시에 12년 내 최저치까지 거의 지옥을 맛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의 이 고점 상투 논란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자, 이런 경계론입니다. 다음으로 환트레이더의 의견도 들어보실까요? 컨버젝스 그룹의 수석투자 전략가. 만약에 애플이 다우지수 구성 종목이었다면 오늘 다우지수 신고점은 일어나지 못했을 일이다. 그러면서 한때 왜 월가에서 월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다우지수가 30개 블루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량주요. 근데 애플이 우량주가 아니면 대체 어떤 기업이 우량주냐면서 애플을 다우지수에 편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약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사례, 즉 한때 애플도 신고가를 몇 번이나 경신하면서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우상향을 거듭했지만 결국 사람들이 겨우 어깨 정도라고 판단하던 지점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금 $400까지 수직 낙하해버린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질 때가 바로 내리막길이 열리는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죠. 다음으로 금융업종 분석의 명가로 알려진 오펜하이머 증권입니다. 현재 증시는 모멘텀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런 후에 시장은 지난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와 함께 일정 부분의 되돌림이,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1분기에 이 정도 상승률이 기록한 사례는 증시 역사상 흔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올해 증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것이라는 데는 틀림이 없고, 그런 만큼 앞에서 얘기한 대로 조금 더 추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찾아오더라도 큰 폭은 아닐 것이다.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눌림목마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다음번 조정은 아무래도 유럽발 악재, 이탈리아 이 선거에서 지금 결과 가지고 연정을 하느니 정부가 깨지느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조정은 유럽을 눈여겨보자. 이렇게 해서 앞에 강세론자, 약세론자를 합해서 일종의 정반 합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을 오펜하이머에서 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CNBC에서는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데요. 이 결과 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번 조사에 대해서 과학적인 서베이는 아니다라고 전제를 달았고, 그냥 심리적인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원래 시장이라는 게 누가 봐도 사람이나 심리가 만들어내는 것인 만큼 이걸 비과학적이라고 보긴 그렇죠. 보시는 대로 실시간 현재 응답자 수가 4,099명이고, 이 가운데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냐 하락하냐에 대한 질문 중에서 지금이라도 가는 말에 올라타야 한다, 즉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본 의견이 52%, 반대로 이제는 조정이 올 때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내다본 사람이 48%로 생각보다 조정을 예상한 비율이 적네요. 저는 한 70대 30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월가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팽팽하다. 오히려 약간 한 4%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는 사람의 비율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남의 나라 잔치 얘기도 좋고 남의 나라 경산한 것도 다 축하할 일인데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시죠. 제목에 뜬금없이 왜 구글이 나왔나 하실 텐데요. 오늘 번스타인 리서치의 전기전자업종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피츠는 구글의 목표 주가를 $1,000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근데 왜 이 구글 $1,000가 중요하냐면, 원래 이 $1,000 목표 주가가 애플 목표 주가였었는데 이제 애플은 이것까지도 구글한테 뺏기고 말았죠. 근데 제가 왜 이 개장 전 바쁜 시간에 요걸 말씀드리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구글하고 코스닥이 상당히 좀 비슷한 공통점이 두 가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시황이나 종합지수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의 경우는 애플이 되겠고, 우리나라 코스닥의 경우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업종 대표주들에 가려서 한동안 빛을 못 보다가 최근 갑자기 들불처럼 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두 가지가 공통점인데요. 그래서 그래프로 대비해서 보시겠는데요. 최근 한 두 달 동안의 상황 보시면 구글하고 코스닥이 상당히 동조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마찬가지로 구글도 이렇게 스네이크 인 터널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몇 번 반복하다가 최근에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코스닥하고 구글이 마찬가지로 최근 지수를 아웃퍼폼하고 치고 올라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구글과 우리 코스닥 지수의 동조화를 착안해서 생각한다면 구글 목표 주가가 $1,000라면은 구글 $1,000 가면 코스닥이 한 800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일단 구글에서 착안을 한번 해보고 외신 캐스터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증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죠. MSCI 한국지수입니다. 일단 0.88% 추가 상승은 반갑고요. 대신에 현재 62.19라는 이 지수 수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다우지수 사상 최고점처럼 우리나라 코스피 2100, 2200까지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현재 수준 정도에서 약간 미국의 비중을 조절하는 식으로, 여기에는 뭐 환율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따라서 62.19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0은 넘는데 2100은 못 미치는 그런 수준까지로 외국인들의 시각을 저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다우지수 역사적 신고점의 순간 아침에 전해드렸습니다.